겟레디 유드미. 안녕하세요. 유드미 치과의 오태규 원장입니다. 여러분, 치과 진료를 받다 보면 내가 받고 있는 진료가 어디까지 보험 적용이 되고 어디까지 비보험 진료인지 잘 몰라서 가끔 진료비 계산할 때 생각보다 큰 금액에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환자분들 진료해드리다 보면 생각보다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가 나눠지는 이유가 뭔지,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의 개념과 구분 기준, 그리고 보험 진료, 비보험 진료는 어떤 진료들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보험 진료를 지원해주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단순히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고 의료 비용이 개인에게 너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또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서 보험 진료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나라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해 보다 적은 금액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들을 이야기하고요. 비보험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모든 금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의 항목들을 쭉 살펴보면 보험 진료들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들 위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또 더해서 질병이 일어나기 전 예방의 목적을 가진 진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 매년 새로운 재료들 그리고 술식들도 추가되긴 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넓진 않아서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치료들이 비보험 진료가 되는 것이죠. 임플란트도 만 65세 이상 한정 평생 2개, 만 12세 이하 영구치 레진 치료도 최근에 건강보험에 포함되었죠. 교정 치료에서도 보험 적용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 저작이 불편할 정도로 매우 심한 부정교합 케이스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만 콕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앞서 간단하게 어떤 진료가 보험 진료, 비보험 진료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치과 치료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지만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 같은 치주 치료, 임플란트 치료, 충치 치료, 일레이, 라미네이트,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 틀니 치료 등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웬만한 치주 치료 같은 경우는 보험이 많이 적용되지만 심미를 위한 잇몸 성형술 같은 경우는 비보험 진료에 포함되고 부가세를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의 경우 만 65세 이상에서 보험 적용이 되고 임플란트는 2개의 제한이 있어서 나이 제한이나 2개를 초과하는 임플란트 치료는 비보험으로 진료받으셔야 합니다. 충치 치료는 범위나 위치에 따라서 보험 적용되는 GI, 아말감, 그리고 비보험 재료인 레진, 일레이, 크라운 등의 보철 치료도 가능하고요. 깊은 경우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죠. 신경치료 이후엔 비보험 재료로 치아에 구멍 뚫어 놓았던 부위에 직접적인 힘을 받지 않도록 크라운으로 수복해주게 되고요. 발치 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 진료에 해당하고요. 교정을 위한 사랑니나 작은 어금니 등의 발치에는 비보험 비용이 적용됩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보통은 보험 진료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보험 치료를 위한 엑스레이 촬영은 보험 청구 시에도 삭감돼서 보험 진료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비보험 진료가 불필요하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매년 새로운 재료들과 술식들도 추가되긴 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넓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재료들 금액이 기존 재료들보다 비싼 경우도 많고 술식도 필요한 기구들이 많아서 건강보험에서 이를 모두 커버해주지는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보험 진료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치 범위가 넓은 큰 어금니에서 보험 적용이 되는 GI로만 추천해서 치료할 수 없는 이유도 심미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라도 추후에 오래 쓰지 못하고 파절되어서 신경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비보험 레진이나 일레이, 크라운 같은 보철로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추천드리게 되고 그걸로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의 충치 치료에서도 보험 재료인 GI나 혹은 비보험 재료 레진, SS 크라운으로 치료 가능하나 범위나 깊이에 따라 비보험 재료인 SS 크라운으로 수복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GI로 치료한 후에 오히려 자주 탈락해서 나중에 신경치료까지 필요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판단과 그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치과에서 의도적으로 보험 진료를 피해서 비보험 진료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과의 의지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항목 자체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보험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당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임플란트가 만 65세 이상에서 평생 2개까지만 적용되고요. 신경치료 마친 후 크라운을 씌우는데도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죠. 신경치료 잘 마무리하고 크라운 없이 GI로만 막아놓았다가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때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더 좋은 재료와 더 오래 쓸 수 있는 치료를 필요로 할 때가 있기도 해서 이럴 때는 치과에서 비보험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치료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궁금하신 점은 치료 전, 중간, 마치고든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많이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의 차이, 구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떤 종류의 진료들이 보험과 비보험으로 나뉘는지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모르고 보면 비보험 진료를 추천하는 치과가 과잉 진료를 한다고 쉽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환자의 상태마다 다르고 더 좋은 진료,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비보험 진료를 권장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진료를 받으시다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해당 치과 원장님께 추천하는 이유를 잘 들어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내용을 보시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겟레디 위드미 치과의 오태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